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레이저 쏘는 미래형 장갑차가 전장 누빈다. 미 육군 드론 같은 소형 비행체 격추에 레이저포 활용. 레이저는 빛을 산란시키지 않아 먼 거리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증폭된 빛이다. 특히 빛의 속도로 직진해서 목표를 파괴할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파괴 및 살상 무기로 검토됐다. 하지만 레이저를 활용한 무기는 애초 기대와는 달리 상용화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람이나 장비 또는 건물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출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설령 장비나 건물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출력을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된다. 바로 발사 시스템의 크기다. 불과 수 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레이저로 명중시키기 위해서는 집체보다도 더 큰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 같은 단점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한 무기 시스템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콘크리트로 다져진 구조물이나 거대한 전함 등에 고정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미 육군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신개념 무기 시스템 개발이라는 목표를 걸고 테스트 중인 이동식 레이저포를 살펴보면 미래의 전장은 포탄이 아닌 레이저빔이 난무하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레이저포 개발. 미 육군이 개발 중인 이동식 레이저포는 스트라이커 장갑차 위에 설치하는 단거리 레이저 대공 무기 시스템이다. DEM-SHORAD라는 이름의 이 레이저포는 이름처럼 레이저로 단거리에서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DEM-SHORAD가 장착되는 스트라이커는 차세대 차륜형 장갑차의 대명사로 불리는 장갑차다. 기존 장갑차들보다 무게가 가벼워 수송기에 실어 수송이 가능하고 10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기동력은 다른 장갑차들이 흉내를 내지 못하는 스트라이커 장갑차만의 장점이다. 원래 스트라이커 장갑차에는 대공 미사일이나 대공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다. 하지만 레이저 발사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드론 같은 소형 비행체들의 무기화 때문에 미사일이나 포탄 같은 화약 무기가 아니라 레이저를 발사하는 시스템으로 개조되기 시작했다. 레이저 발사의 경우 과거 집체만 한 규모의 장치가 아니라 항공기나 소형 전함에도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되었다. 실제로 미 해군은 상륙 수송함에 30kW급 출력을 낼 수 있는 레이저포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고, 미 공군 역시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전투기에 레이저포를 장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드론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비행체 등장은 레이저포를 전장에 활용하려는 시도의 방아쇠를 당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경제성 면에서 레이저포는 기존의 미사일이나 포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사실 미사일이나 포탄은 드론처럼 작은 목표물을 맞추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인 무기다. 드론은 미사일이나 포탄으로 공격하기에는 너무 작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상대적으로 훨씬 비싸다. 더군다나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드론을 미사일이나 포탄으로 공격하면 아군이나 민간인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높아진다. 반면에 레이저빔은 빛의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작고 재빠른 드론이라 하더라도 빛보다 빠를 수 없어서 겨냥만 제대로 하면 문제없이 격추할 수 있다. 또한 레이저빔은 포탄이나 미사일처럼 일정 거리를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군이나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다. 특히 발사 비용이 미사일이나 포탄보다 훨씬 저렴하므로 경제성 면만 놓고 보더라도 레이저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물론 드론뿐만이 아니다. 미사일이나 포탄으로 요격하기 힘든 적의 포탄들도 레이저포로는 지속해서 요격이 가능해 명중 확률도 높아진다. 대공 무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현재 DEM-SHORAD 개발은 미 육군에서 무기 관련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사무국인 RCCTO가 담당하고 있다. 스트라이커 장갑차의 상단부를 고쳐 설치한 DEM-SHORAD 레이저포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RCCTO 연구진은 미 육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클라호마의 야전 테스트 시설에서 첫 번째 현장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저포의 구체적 성능이나 테스트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개조 기간이 2년 정도에 불과하고 실전과 유사하게 열악한 환경에서 테스트가 진행된 점을 고려했을 때 미 육군 관계자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RCCTO의 발표로는 미 육군은 오는 2022년에 댐 SHORAD가 장착된 스트라이커 장갑차 4대를 추가로 현장에 투입하여 레이저포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미 육군이 이처럼 레이저포 개발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낙후된 대공 무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 대공 관련 무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인데, 그 이유는 미 공군의 우세한 제공 때문에 굳이 대공 무기를 발전시킬 필요가 없어서다. 그러나 댐 SHORAD처럼 대공 무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레이저포가 등장한다면 미래 전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 해군 레이저로 무인기 공격 방어. 지난달 29일 오만 인근 해상에서는 이스라엘 해운사가 운용하는 유조선 머서 스트리트호가 드론 공격에 의해 파손됐습니다. 공격으로 영국인 선장 1명과 루마니아인 보안요원 1명 등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배후로 이란이 지목됐습니다. 이란의 자폭 드론은 이제 전 세계의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2019년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 시설에 공격을 가해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폭 드론 1대의 가격은 1,500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합니다. 드론이 벌떼처럼 달려들면 군함도 100% 방어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드론을 먼저 보낸 뒤에 파괴력이 더 큰 순항미사일을 바짝 뒤따르게 한다면 그 위협은 훨씬 커질 겁니다. 실제로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을 공격할 때 이런 전술을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군함에도 촘촘한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종말 단계 방어를 맡아 골키퍼라는 이름이 붙여진 네덜란드 탈레스사의 근접방어 무기 체계는 30mm 벌컨 포탄을 1초당 78씩 퍼부어 공격을 막아냅니다. 예광탄으로 쏘면 마치 채찍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둥근 궤적이 음속으로 돌진하는 미사일을 뚫어 폭발시킵니다. 구경 20mm인 미국 레이온사의 펠링스도 광범위하게 보급됐습니다. 그렇지만 벌컨포도 한계가 있습니다. 탄환을 무한정 발사할 수 없어 9분가량의 재장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안으로 근접방어용 함대공 미사일 ESSM이 장착돼 있지만 마찬가지로 무한정 발사할 수 없는 데다 한정된 공간에 방어용 무기만 무작정 늘릴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 해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안을 고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젠 실체를 공개해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나 봅니다. 아예 드러내놓고 공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방어체계 사진을 올렸습니다. 바로 레이저입니다. 8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미 해군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스톡데일 DDG-106 함교 아래에 굉장히 낯선 형태의 무기가 포착됐습니다. 함대공 미사일이나 CIWS를 장착하는 위치에 4개의 구멍이 뚫린 사각형의 장치가 탑재돼 있었습니다. 정제는 오딘, ODIN이라고 불리는 미 해군 개발 레이저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딘은 간단히 설명하면 드론에 레이저를 쏴 카메라, 적외선 감지기 등 광학장치를 무력화하는 무기입니다. 저출력이기 때문에 드론 동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드론의 눈을 멀게 해 공격이 불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은 2019년 같은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인 듀이함 DDG-105에 처음 오딘을 탑재했고, 지난해 스프루언스 DDG-111, 올해 스톡데일 등 3척의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5척의 더 탑재해 8척이 시험 운용에 투입됩니다. 미 해군은 무인기나 순항미사일에 직접 손상을 입히는 고출력 레이저도 개발 중입니다. 미 군수업체 록히트 마틴이 개발 중인 헬리오스 HELIOS는 광학장치 무력화 기능에 더해 직접 드론 등 공격체의 동체를 불태우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탄두를 태우거나 날개를 태워 격추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150kW 위 출력이 필요해 충분한 전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미 해군은 유도탄 구축함 프레브로 DDG-88에 헬리오스를 장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오는 1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세이코 아카노 미 해군 소장은 올해는 무인 정찰기를 격추하거나 소형 보트 격침 기술 개발을 목표로 세웠다. 궁극적인 목표는 순항미사일 방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미드 살림 로키드 마틴 로터리 앤 미션 시스템즈 부사장도 레이저로 순항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레이저 무기는 수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다. 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미 해군은 오딘과 헬리오스 기술을 병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딘으로 성공적으로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게 되면 그 기술을 헬리오스 시스템으로 이전에 최종적인 레이저 무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레이저는 1초에 30만 km를 날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에 최적화된 무기로 꼽힙니다. 또 탄약고 폭발 위험이 없고 적재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회 발사 비용이 2,000원에 불과해 비용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안개 등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해야 해 아직은 기술적 진전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스톡데일에 설치된 오딘의 크기로 봤을 때 레이저 장비 소형화는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보여 희망이 보입니다. 오딘은 함정에서 간단히 분리할 수 있어 체계 통합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미 해군이 함대공 미사일이나 벌컨포를 장착하는 곳에 레이저를 장착한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개발에 성공하면 이들 체계를 레이저로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향후 기술 개발 과정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